자, 구독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환경공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모든 고민 타파타파하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질문을 이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환경기업체, 저랑 같이 이제 스트리밍을 하면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스펙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뭐 자격증 어떤 거 따야지 더 유리한지, 또 이제 어학 성적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또 경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력은 뭐 중요한지 안 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이죠. 자,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환경기업체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뭐 대기업이 됐건 중견기업이 됐건 이 공기업이 됐건 다 적용될 수 있는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조사한 내용은요,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나 또는 뭐 중견기업 또는 이제 공기업에 합격하신 분들, 그 다음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모아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경험상에서 나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극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면접을 우리가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 리스트들을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가장 합격생들이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면접 볼 때 꼭 이거는 관련해서 물어본다 하는 첫 번째 이제 질문이 기업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정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역사, 또 그리고 그 기업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방향, 그리고 기업이 여태까지 했던 기업 활동, 또 지금 기업의 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러한 이제 기업의 정보들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뭐 단톡방에 가도 괜찮고, 뭐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그 기업체에 실제로 들어가면 기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같은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내가 그 면접관분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더라도 제가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정보는 꼭 숙지를 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뭐 면접 관련해서는 또 스펙이 작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미 서류 전형에서 스펙은 여러분들 완료가 된 거예요. 면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입사하는데 스펙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내가 또 뭐 면접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또는 스펙을 어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열정과 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의 이제 강연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기업의 뭐 세미나라든지 취업 설명회라든지 뭐 이런 걸 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꼭 참석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설명회를 여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인사 관련된 분들이 거기 오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명함 같은 것도 이제 받아두면은 또 좋고, 그리고 그분이 또 면접관으로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 설명회 갔었습니다. 그때 뵀었습니다. 이런 거 어필하면 열정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는 게 굉장히, 내가 지금 면접에서는 다른 거 어떤 거 스펙보다도 그 면접관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기업체를 입사해서 이제 몇 년 일을 했지만은 뭐 그렇게 막 면접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커리어 전부가 거의 제 강사 생활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면접관분들은 주로 어떤 걸 물어보실까? 특히나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건 환경공학 질문은 어떤 걸 좀 물어볼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좀 얻어봤더니 의외로 어떤 걸 좀 물어보냐면 기본적인 개념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탈피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발열량이 있는데 저희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아주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할 때는 뭐 사회적 이슈 같은 것도 물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슈 같은 것들 다 스크랩해갖고 정보 수집하고 최근 뭐 개정된 법규 같은 거 다 확인하고 이러고 이제 면접 보러 가는데 실제 면접관 분들은 그런 거보다 더 기초적인 걸 물어보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으나 잘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기초적인 베이스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적인 부분은 어차피 현장에서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소양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 예, 이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접 전에는 오히려 더 이제 환경공학 개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뭐 기본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뭐 대학교적으로 있던 뭐 대기오염 방지기술, 수질오염 방지기술, 수질오염 개론, 대기오염 개론, 환경공학 개론 있다고 하시면 그런 것들 한 번씩 정독해 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턴십 과정과 체험 과정을 그 기업체에서 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인턴십으로 이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격된 케이스 중에 사실은 이거는 좀 부정부패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에 이분이 이제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서류에서는 이미 그분의 스펙만 보고 뽑기 때문에 뽑은 다음에 면접관분이 보니까 너 그때 인턴 했던 친구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그분이 스펙이 없는데 올라오면은 그거는 뭔가 인턴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 잘 보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점수를 얻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스펙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면접에서 점수를 더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인간 대 인간이 대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인턴십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인턴십 과정이나 또는 뭐 체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체에 열린다고 하면 그런 거 이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뭐 사회적 이슈, 그 다음에 환경적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면접 준비할 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이죠. 일단 첫 번째로 깔끔한 복장. 그리고 태도가 굉장히 단정해야 되겠죠. 뭐 다리꼬가다고 있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방적인 응대보다는 소통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 뭐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면접관이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같이 면접을 함께 볼 거잖아요. 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그걸 연관지어서 나한테 또 질문이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경청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내내 내 할 말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인터뷰해본 그 합격생 분들은 다 이러한 소통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저의 장점은 아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그리고 꺼지지 않는 열정입니다. 뭐 이렇게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 답변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는 좀 납득이 되는 이런 근거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좀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기업체에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기업의 이 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고 또 인턴십 과정에서도 참석을 해서 또 체험을 해서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턴십 과정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면 뭔가 답변에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는 답변을 하는 이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부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이런 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제 메일도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댓글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의 이제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일 거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나에게 거는 막 기대, 그리고 나는 뭐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더 따야 되나? 그 이유가 내가 그 기업체의 목적보다는 여러 내 주변에서 오는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감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더욱더 그럴수록 내 자신에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죠, 그죠? 그래, 낮대요. 굉장히 높죠, 그죠? 뽑는 인원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 들어갈 구멍이 더욱더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자, 다른 직렬은요, 응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다른 직렬들은 다른, 뭐, 토목인데 내가 화학 공부하다가 뭐, 토목직에 뭐, 응시를 했다. 화학직인데 전기하시는 분들이 뭐 응시했다. 이렇게 교차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교차하시는 분들 중에 또 중고 신입 분들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많아집니다. 뭐 환경직 응시하시는 분들도 뭐 중고 신입 분들 많을 수 있겠지만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률에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막 대기업 이렇게 면접 이렇게 보러 가다 보면 저번에 봤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나랑 면접 보러 온 그분이 또 거기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날짜가 다르면 나만 두세 개 응시한 게 아니라 이분도 두세 개 응시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은 사실상 숫자는 많아 보였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 사람하고 나는 계속 경쟁을 해야 되네? 뭐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물론 시험 준비는 끝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끝이 없음을 인지하고 차근차근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환경기업체 면접 준비 관련 내용이었고요. 기타 궁금하시거나 또는 뭐 선생님 이런 내용들은 다른 기업에는 뭐 제가 아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뭐 그러한 이제 뭐 문의사항들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갖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